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41회 41번부터 6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에 가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41번 분광기 문제네요. 각 장비마다 한 문제씩이 꼭 나온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이 중에 분광기 스펙트럼의 어두운 수평선은요, 먼지, 슬릿에 먼지가 쌓이면 이게 보입니다. 41번의 답은 3번이고요. 42번 이번에는 자외선 문제네요. 자외선 검사할 때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예문이 기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자, 2번에 자외선 검사는 암실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게 맞는 예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1번은 왜 틀렸느냐? 모든 보석이 형광이 나오는 건 아니죠. 자, 3번 예문은 자외선 검사로 합성 루비와 천연 루비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 명확히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합성은 좀 밝게, 천연은 좀 어둡게 나오긴 하지만 퀄리티가 아주 좋은 천연 루비는 합성 루비처럼 강하게 나옵니다. 4번에 백색판 아예 틀렸어요. 자, 42번 답은 2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자, 암실에서 자외선을 켜고 루비와 합성 루비 감별을 하고 있죠. 이 중에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성 루비예요. 그리고 어둡게 보이는 것들, 얘네가 바로 천연 루비죠. 하지만 좋은 퀄리티, 아주 좋은 컬러의 루비는 이렇게 밝은 자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확한 구별은 어렵다. 43번 분광기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이번에는 분광기의 결과를 물어보고 있죠. 흡수 패턴 중에 뚜렷하며 날카로운 가늘게 보이는 얘는 바로 라인이죠. 43번 답은 1번이고요. 사진 볼게요. 이렇게 되게 두껍죠?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건 밴드.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보석은요, 염색 녹색 쿼츠, 염색 녹색 네프라이트, 염색 녹색 제이다이트 세 가지입니다. 주로 650나노미터를 전후로 두꺼운 띠가 형성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천연 보석에서는 이렇게 얇은 라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특정 영역대, 이 뒷부분이 아예 안 보이죠? 이런 거를 우리는 컷 오프라고 합니다. 44번 문제, 침적은 주로 메틸렌 아이오다이드에 보석을 담궈서 보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예문을 쭉 읽어보시면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가 아주 명확한 게 있어요. 알렉산드라이트의 변색, 얘는 펜나이트를 가지고 감별을 하는 거죠. 전구색 펜나이트 하나, 그리고 백색 펜나이트 하나를 가지고 변색을 보는 겁니다. 침적하고는 관련이 없죠. 44번 답은 잘 읽어보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45번 플렉처. 자, 보석의 내구성은요, 보석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석의 경도와 보석의 인성은 시험 문제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한두 문제가 꼭 나오고요. 자, 플렉처는 벽계, 열계, 단구, 벽계, 열계, 단구 중에 단구를 뜻한다는 거. 그래서 이 영어 명칭하고 이 한글 명칭하고 매칭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벽계는 클리비지, 열계는 파팅. 시험 문제에 따라서 영어가 나오지 않고 그냥 단구, 열계,
벽계 또는 그냥 클리비지는, 파팅은, 프랙처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깨진 면이 둥근 곡선이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패각상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45번 답은 3번이에요. 입상 같은 경우는 주로 옥, 연옥과 경옥은 깨어진 면이 각설탕 표면처럼 입상 조직을 갖고 있죠. 그리고 목쇠상은 헤마타이트, 타이거즈 아이, 혹스 아이 딱 세 가지에서만 나오는 현상이죠. 충격을 받았을 때 깨진 단면이 장작 쪽에 넣은 나무의 단면과 같다. 그래서 목쇠상입니다. 자, 45번 답은 패각상이에요. 46번. 자, 정수법, 즉 비중을 측정할 때 정수법을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죠. 틀린 것은 자, 1번 다공질 보석은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보석 표면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들이 다공질 보석이에요. 그 안으로 기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중치가 정확하지가 않죠. 맞습니다, 요거. 자, 2번 비커의 지지대가 저울의 접시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됐죠. 이것도 맞는 예문입니다. 사용하는 물은 10도 이상 아니죠. 물은 4도에서 가장 안정화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46번의 답은 3번이고요. 물은 4도씨. 그리고 보석은 너무 작지 않은 1캐럿 이상일 때 가장 정확하다. 자, 비중 측정은요, 앞으로도 계속 보실 텐데요. 공기중 무게를 재고요, 물속 무게를 잽니다. 공기중 무게는 물속 무게보다 항상 더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걸 빼죠. 그리고 나온 숫자를 다시 공기중 무게로 나눕니다. 그게 바로 비중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컬러 필터가 나왔네요. 컬러 필터란 장비는 원래는 에메랄드 필터다. 합성 에메랄드와 천연 에메랄드를 빠르게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죠. 하지만 역시 상질의 좋은 퀄리티의 에메랄드는 합성 에메랄드와 같은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첼시 컬러 필터, 즉 에메랄드 필터는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기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염색, 녹색 칼시토니는, 염색된 것들은 주로 컬러 필터에서 핑크 적색으로 보입니다. 47번 답은 2번이에요. 자, 하지만 염색이라 하더라도 염색, 녹색 쿼츠는 반응이 없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게 천연 에메랄드는 약한 적색, 합성 에메랄드는 강한 적색. 48번. 자, 쭉 읽어보시게 되면 호환석은 타이거즈 아이죠. 그리고 타이거즈 아이를 열 처리해서 만든 게 혹스 아이죠. 타이거즈 아이에서 주로 보이는 건 바로 견사광택입니다. 견사광택. 그래서 48번 답은 3번인데요. 이게 바로 견사광택이죠. 그리고 특수효과가 있습니다. 이 견사광택에 90도 방향으로 쭉 가있는 이 줄무늬, 이게 바로 캐치아이죠. 특수효과는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환색의 내포물은 곡선적 섬유상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포물까지 꼭 외우세요. 호환석은 매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특수효과 중에 C, 호환석도 C죠. 얘도 C입니다. 그런데 내포물이 틀려요. 얘는 크리소베릴 종의 캐치아이죠. 캐치아이는 미세한 침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캐치아이는 미세한 침상 관상인데 혹스아이만 곡선적 섬유상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포물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특수효과의 원인 때문이에요. 특수효과의 원인. 49번.
어떤 보석의 현미경으로 확대 검사를 했을 때 곡선적 성장선 커브드 라인이죠. 기포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 합성 루비 또는 합성 사파이어라고 알 수 있죠. 정말 쉬운 문제예요. 정말 쉬운 문제. 그럼 대부분의 이 합성 문제는요. 곡선의 성장선과 기포는 무슨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나오느냐가 더 많이 나오는 문제죠. 바로 베르누이법, 플레인 퓨전법, 화연법으로 만들었을 때 곡선적 성장선, 즉 커브드 라인과 기포가 나옵니다. 49번 답은 1번이고요. 자, 곡선적 성장선 이렇게 휘어 들어가죠. 빗살무늬 같아요. 그리고 기포, 사파이어 속의 기포라니요. 이 보석은 공기 중에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50번 자외선 검사할 때 다이아몬드는 일반적으로 청색입니다. 50번 답은 1번이에요. 자, 쭉 보시게 되면 형광성이 없기 때문에 넌 약하니까 페인트, 그 다음에 미디움, 스트롱, 베리 스트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1번 에메랄드의 균열. 에메랄드는 인성이 가장 약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생성돼서 가공을 하고 나면 내부에 균열이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자, 이런 균열을 감추기 위해서 에메랄드의 골전율과 가장 유사한 기름을 넣어서 처리를 하죠. 그런 처리법을 오일 처리라고 합니다. 51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52번 패싯 연마에서 이 패싯 연마의 대표적인 연마 방식이 라운드 브릴리언트죠. 그리고 라운드 브릴리언트는 내부 전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굴절이 되기 때문이죠. 이 내부 전반사는요, 퍼빌리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이고요. 퍼빌리언 각도가 가장 중요하다. 몇 도? 40.75도까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퍼빌리언 깊이는 43.1%예요. 52번의 답은 4번입니다. 53번 오각형을 연마할 수 있는 인덱스 기어. 이거 보석 가공 파트죠. 보석 가공 연마 기계에는 최대 120각을 연마할 수 있는 인덱스 기어가 있어요. 그래서 32, 84, 60, 96, 120 인덱스 기어가 있고요. 그 중에 오각형 연마할 수 있는 걸 찾는다? 그러면 32 나누기 5, 60 나누기 5, 84 나누기 5, 96 나누기 5 하셔가지고 소수점 나오지 않고 딱 떨어지는 인덱스 기어가 바로 이 문제에서 말한 오각형을 연마할 수 있는 인덱스 기어가 됩니다. 60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딱 떨어지죠. 53번의 답은 2번이에요. 이거는 이 문제가 나오면 예문에 나오는 걸 무조건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인덱스 기어예요. 숫자가 써 있기 때문에 인덱스 기어라고 하고요. 최대 120각까지 나옵니다. 자, 스텝컷의 응용형이 아닌 거. 자, 요건 답은 1번입니다. 요건 단순한 암기니까 암기니까 이렇게 가볍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라운드 브릴리언트 크라운 연마 넓은 면부터 깎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넓은 면은 바로 테이블이죠. 테이블을 깎고 옆에 있는 스타를 깎는 게 아니고 테이블을 깎고 그 다음 넓은 면 베즈를 깎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 스타를 깎고요. 그리고 어퍼거드를 깎죠. 55번 답은 3번이고요. 크라운 연마 순서 시험에 참 잘 나와요. 56번 접합 부분의 면적이 좋고 정밀을 요하는 댐, 정밀한 댐을 요할 때는 핀셋에 댐을 달아서 붙여서 댐을 합니다. 자, 56번 답은 4번이에요. 자, 57번 멜리 다이아몬드. 멜리는 굉장히 작은 다이아몬드를 뜻하고요. 이렇게 작은 다이아몬드는 주로 조각으로 세팅을 합니다. 57번 답은 2번이에요. 자, 58번
에메랄드 컷은 스텝 컷에 변형된 컷이죠. 그 중에서 에메랄드 컷은 총 58면이에요. 그래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과 똑같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하지만 에메랄드 컷은 거들이 매우 두껍고 그걸 면으로 개수를 잡습니다. 자, 에메랄드 컷은 총 8면이 있어요. 거들이 팔각형입니다. 그래서 거들의 면을 빼면 50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에메랄드 컷의 연마면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58면에 거들을 빼면 50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58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59번. 경도가 낮거나 반투명 보석 그리고 돔형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캐보션입니다. 59번의 답은 1번이고요. 이쪽 보석은요. 몬스톤이에요. 몬스톤. 특수효과 때문에 캐보션으로 깎습니다. 자, 이쪽 보석은 레브라도라이트죠. 특수효과 때문에 캐보션으로 깎는 겁니다. 60번 소절단기 보석 가공 파트고요. 소절단기와 대절단기가 있어요. 자, 소절단기와 대절단기는 톱날의 직경, 인치수를 가지고 구별을 하고요. 보통 9인치 이상이면 대절단기, 9인치 이하면 소절단기인데요. 사용 방법을 물어보고 있죠. 자, 아무리 봐도 이상한 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절단기는 끝까지 바닥에 붙여서 천천히 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보석이 절단하려고 하는 보석이 튀어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은 바닥에서 원석을 약간 들어 올려서 큰일 나죠. 6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